반갑습니다. 다들 자리하세요. 그 이직에 이제 관련해가지고 일단 여러분의 의문은 다 풀리셨죠? 아무튼 이제 시간이 12시가 넘었으니까 오늘의 이제 메인 DC, 아까 누가 그랬죠? 뭐 이지경? 그런 거 말고 이직에 들어가 봐야겠죠? 자, 일단 이직의 사건, 여러분들이 이제 며칠 동안 크림에서 뭐 이지갭 대란이다 막 이래가지고 티셔츠랑 후드들 가격이 그동안 팔리던 가격의 거의 절반 가격에 막 이제 풀려가지고 이게 정품이냐 가품이냐 이게 막 풀리기 시작하니까 진짜 갑자기 막 판매 입찰이 막 100개가 걸려 있어 버리고 막 이러니까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 이제 대량으로 가져왔다, 이거 가품 아니냐, 가품 뚫린 거 아니냐, 가품 뚫리니까 이제 막 푸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결말, 그 약간 속사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오늘로써 밝혀졌죠. 자, 한번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뭐 이직의 평단 19 실화 이러면서 어떤 블로그 글을 하나 첨부를 해요. 근데 지금은 이게 글이 지워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제목이 뭐였냐면 수입 명품 병행 수입 해외 부티크에 오더 넣는 중입니다 해가지고, 이게 6월달이었던가 비공개로 바꾸셨네요. 하지만 저한텐 있죠. 뾰로롱. 난 컴퓨터 거의 안 끄잖아. 이게 올해 이제 6월 19일에 올리셨던 글이었어요. 아무튼 뭐 이거 블로그 내용 보면 후드 평단 19 정도에 가져오네. 근데 아래 보면은 크림이랑 말 나눈 거 보이는데, C2C 주장하는 크림 입장에서 이래도 되는 건가? 노출 잘 챙겨드릴게요 하면서 크림 땡땡땡 팀장님 카톡 내용 이렇게 히히히히 입고되면 알려주세요. 노출 잘 챙겨드릴게요. 이걸로 그 의문까지 풀린 거죠. 이거 막 크림이 파는 거 아니냐 막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아니었던 거죠. 그냥 약간 이 사업자 누군가랑 이제 그 팀이 있고, 크림에도 이제 B2C 팀이 있는 거죠. 근데 크림은 개인 간의 거래 플랫폼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래갖고 이 물건이 들어오면은 저렇게 메인 배너에 띄워주기로 이미 다 얘기가 돼 있었던 거죠. 그래갖고 실제로 이제 저분은 본인이 크림에 판매한 건 아니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업자인 거죠. 또 다른 사업자가 물건이 이제 먼저 들어왔고, 그래가지고 마찬가지로 이제 크림 저 담당 팀장님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배너에 띄워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 여러분들이 이거 크림이 가져와서 파는 거니까 저렇게 막 메인 배너에까지 노출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궁금증은 이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카톡 이름 바꿀 수 있는데 저게 다임? 그래갖고 전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카이빙 같은 거 이제 괜히 해두는 게 아니죠. 수입 명품 병행 수입 해외 부티크에 오더 넣는 중입니다. 약간 6월 19일 날짜에 올라왔던 블로그 게시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품 수입하는 남자 명수남 밀라커입니다. 오늘은 오더를 진행하기 전에 간단하게 병행 수입 오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하여 뭐 간략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뭐 작성했다 이건 하는데, 이건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 이렇게 이 오더 시트에 익숙한 비둘기 모양 이지 갭 발렌시아 해가지고 요 이제 비둘기 후드들 뭐 X 스몰부터 해가지고 투앵라까지, 그 중에서도 이제 미디움 수량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런 거 보면은 왜 막 그 엑스스몰이라든지 뭐 앵라 같은 거는 몇 개밖에 거래가 안 됐는데 미디움이 수량이 그렇게 많았는지, 이것까지 이제 짐작이 가능한 부분이죠. 그래갖고 이렇게 오더 시트 이렇게 적어 놓으셨고요. 아무튼 업체마다 스탁 시트가 조금 다르지만 보면 큰 틀은 똑같습니다. 토탈 358만 259유로, 그러니까는 요게 이제 52억 정도죠. 여기 이제 관부가세 배송비까지 하면 약 65억 정도의 물량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후드뿐만이 아니고 여기 뭐 바지, 그 다음에 위에 자켓,
모자까지 싹 다 이제 오더를 받았던 모양이네요. 나도 이거 분명히 받긴 했을 건데 나는 이제 이런 오더를 아예 안 넣거든요. 그래갖고 싹 다 올 때마다 메일함 용량 때문에 다 지워버려서 없나봐. 나도 찾아보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삭제를 해버려서 그런 거지. 여기 티셔츠도 이렇게 얘기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디스카운트 프롬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적혀 있는데 뭐 가격 대충 보시면 아시겠지만 75% 할인. 그러니까 이게 테이크홀 오퍼가 있고, 그러니까 수량 같은 것도 조절을 해가지고 싹 다 가져오면은 뭐 이제 더 할인을 해주고, 네가 원하는 것만 가져가면 뭐 이렇게 할인율이 좀 떨어지고 뭐 이런 조건들도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아무튼 가격이 메리트가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위 세 가지 후드의 예상 한국 입고 가격을 계산해 보시죠. 그래갖고 대략 19만 3천 원이 나옵니다. 첫 번째 후드를 크림에 검색해 보겠습니다. 가장 저렴한 사이즈, 가장 수량이 많은 사이즈랑 보통 이제 일치를 하죠. M 사이즈가 37만 원. 그리고 이제 뭐 큰 사이즈들 42만 원 이런 상황이었고, 그냥 내다 팔아도 한 벌당 15만 원은 남네요. 안 살 이유가 1도 없죠.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지금 당장 시세만 보는 거죠. 지금도 실제로 그렇잖아요. 저 이지객 같은 경우에 지금이랑 저 때랑 시세랑 아예 다르잖아요. 저 때야 직판가가 30만원대 40만원대 이러지만 물건 다 들어오고 나면은 그 가격 유지가 안 되거든요. 저 때 당시에 이제 저 가격만 보고 들어가면은 100% 피를 봐요. 진짜 운 좋게 가격 방어가 되고 뭐 그러면야 다행인 거지만 대체로 다 물건들 똑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막 던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마진을 10%를 적정 마진으로 보고 있는데, 더 많이 가져온 업체에서는 우리는 박리 다매로 5%만 마진을 봐도 충분해 라고 해갖고 5% 마진 가격에 던져버리면 내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피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22.9는 진짜 뭔 생각이냐라고 하는데, 일단 22.9에 팔아도 만원 뛰기 되잖아요. 이게 아까 내가 말한 5%예요. 딱 20만원 정도 제품 가져와가지고 만원 남아. 5% 수익이 남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받자마자 내가 예를 들어 오더를 뭔 진짜 몇십억 어치를 했어. 그러니까 저게 전 세계 모든 수량의 끝이 아니에요. 저거 이제 제가 카팩을 차례대로 보여드릴 건데, 뭐 중국 같은 데라든지 유럽 같은 데서 저 가격 혹은 이제 저거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얼마든지 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물량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저걸 100억어치를 사왔어. 100억어치 5%를 남기고 현금화를 막 할 수 있다. 나쁘지 않은 장사야. 거기에다가 이거는 심지어 이제 내가 업체를 통해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매입 증빙이라든지 뭐 부가세 자료라든지 이런 거 다 있어. 5% 그냥 남으면 남는 거예요. 뭘 못 던질 게 뭐가 있어. 그냥 던질 수 있다니까?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뭐 일단 이렇게 글을 쭉 쓰세요. 후드 시세는 얼추 봤으니 반팔티 한번 보겠습니다. 반팔티 원가는 대략 11만 7천 원 정도. 요렇게. 근데 이제 수량이 800장, 1500장, 2500장, 2700장, 3000장, 1300장. 이거 유럽의 한 부티크의 수량인 거예요. 현재 판매 가능한 가격들 25만원 가장 싼 게, 그리고 막 이제 30만원대도 있고. 반팔 하나 팔아서 대충 20만원 이상 남길 수 있네요. 오더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오픈 챗 요걸 이제 공개를 하십니다. 아까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 분이 이제 상호명이 밀라코예요. 근데 여기 오픈 채팅방 방제 보이시나요? 밀라코 X 크림 땡땡땡 팀장님, 안녕하세요. 크림에서 여성 여름 신발 기획전을 준비하였습니다. 뭐 이렇게 약 50여 개의 상품이 노출될 예정이며 노출 확정 상품 리스트 전달드리니 보유하고 계신 제품이 계시면 노출 가능한 판매가 재고 수량 기입하여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간
그리고 이때 당시에 어떤 제품들, 어떤 기획전이 있었는지 이거랑 한번 맞춰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주작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죠. 아까 이게 뭐 카카오톡 같은 거는 이름 바꾸기 가능하니까 주작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잖아요. 이런 거 한번 직접 비교해 보세요. 이 말이 사실인지, 이분이 하는 말이 주작인지 구라인지 아닌지 뭐 그런 거 확인하고 싶으시면 이거 크림의 이때 당시에 진짜 이런 기획전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기획전 상품, 구매자 대상, 포인트 지금 뭐 이렇게 혜택 같은 것도 얘기하고 뭐 대상 브랜드랑 이런 것들 이제 다 엑셀까지 해가지고 주죠.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맞는 것 같거든요. 필요이나 머스트잇 예전에 MD들이 저런 식으로 했었고 실제로 저도 저런 시트, 저런 멘트 거의 동일하게 받아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저거 주작이나 뭐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튼 그래갖고 이제 마저 한번 읽어볼게요. 근데 이제 여기서 웃긴 점은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저렇게 크림은 B2C로 거래를 하고 있지만 크림을 통해서 거래를 할 때는 저 판매자분들은 다 개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갖고 환불 교환 안 돼요. 저분들 분명히 사업자 맞고 크림은 이분들이 사업자인 것도 인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크림을 통해서 판매를 하면 이분들은 이제 개인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법의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예전에 제가 진짜 그 유튜브 초창기에 공개했었죠. 크림에서 이런 식으로 입점하라는 식으로 저한테 메일 왔던 거 제가 공개 까발렸었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안녕하세요, 이지게 발렌시아가 어때요 팀장님, 이런 식으로 이제 오더 시트라든지 이런 거를 좀 보여주죠. 이렇게 좀 오더하려고 하는데 크림 시세가 꿀이더라고요. 관심 상품 수 보면 반응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묻고 더블로 가! 이러면서 이제 오더를 하신 거겠죠. 하겠다는 그 의지를 이제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는 히히히히, 아까 그 캡처된 그 부분이죠. 입고되면 알려주세요. 노출 잘 챙겨드릴게요. 그리고 이 말이 거짓이 아닌 것처럼 실제로 크림 메인에 그 이지갭 그게 떴었죠. 지금도 떠 있나요? 볼까? 여기 이렇게 가을이 다가오면 생각나는 콜라보 이지게 발렌시아가 이렇게 딱 그 품목들 이렇게 해가지고 메인 배너 노출까지 띄워줬다, 그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오더가 진행됐고, 대략적인 이제 저기에서도 이제 업체들마다 다 조건이라든지 가격이라는 거는 조금씩은 다를 수 있고요. 저게 이제 큰 틀인 거예요. 뭐 저분보다 싸게 가져온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저분보다 조금 뭐 비싸게 가져온 분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물량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저런 카톡을 블로그에 그냥 올려도 됨? 내가 올렸노? 알바노? 저는 여러분들의 알 권리와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것 뿐입니다. 뭐 내가 올린 것도 아닌데 뭐 저분이 알아서 올리셨겠죠? 알바노? 어?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이걸로 그 이직에 풀린 거에 대한 의문은 해결이 됐어요. 의문은 해결이 됐는데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보셔야 할 문제들, 이런 것들이랑 그 추후에 이제 뭐 발생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보고 오늘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해결은 됐는데 지금 이직의 블랙 시리즈 폭탄 투하로 애꾸 좀 피해보고 있는 사람들 개추 좀. 워시드 블랙 존나 안 팔림 씨발. 그러니까 이런 분들 아마 이제 발렌시아가 공원 같은 데서 아니면 이제 갭 공원 같은 데서 사신 분들이겠죠.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그 다음이 그 이직에 관련해가지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이직에 중국 사람이 말해준 거 뭐 이런 식으로 사이트들 같은데 이제 막 풀렸나 보네요. 그 이제 약간 타오바오 뭐 약간 이런 거 느낌인데, 일부 의류는 미리 생산됐어요. 하지만 정상적인 채널에선 팔 수 없어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가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매하지 않았어요. 난 그 당시 도브 후드의 가격이 대략 1000위안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게 아마
거의 일치하죠. 여기에 이제 유럽에서 사오면은 EU VAT가 빠지고 이제 대신 관세가 붙으니까 원가가 17만원 정도 되는 거 거의 뭐 일치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문제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정상적인 채널에선 팔 수 없어요. 이거에 대한 이제 말이 나오는 게 그러니까 이지갭에서 그러니까 원래 이제 뭐 정상적으로 팔려고 만들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 중간에 좀 이지가 약간 그러니까 우리 카니에 형님이 헷가닥 해가지고 이제 좀 사건 사고를 치셨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 차질이 생겼고 공장에서는 미리 이제 생산해 놓은 물량이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정상적인 채널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제가 왜 처음에 저거 사건 얘기가 나왔을 때 왜 이 채널 판매 채널이라는 이거를 물어본 이유가 저렇게 오더 시트를 받는 건 부티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발렌시아가 공홈 그 다음에 그 이지 공홈 갭 공홈 이렇게 세 군데서밖에 판매를 안 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편집샵에 원래 보통 어카운트를 이제 안 주는 제품이라는 거니까. 근데 그게 맞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럼 부티크들에서 풀릴 수가 없는 거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게 내가 좀 드는 생각이 그 정상적인 루트라는 게 결국 그 세 군데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처리를 못하니까 이걸 부티크들한테 오퍼를 넣고 이제 부티크들이 이제 자기네들 고객한테 이제 커스터머들한테 오퍼를 넣은 이건데 이것도 그럼 나는 어느 정도 지금 일치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이거랑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그 중국인이 한 말이랑 정상적인 채널에서 팔 수 없는 제품이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솔직히 말해서 이러면은 이제 그 리벤지 스톰이랑 다를 바가 없지 않나라는 정상적인 채널에서 팔 수 없는 제품인데 공장은 같아. 이거를 과연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은 같다고 하더라도 이걸 정품으로 봐야 하는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든다는 거죠. 왜냐면 리벤지 스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리벤지 스톰이라고 이제 이안 코너라고 그 이제 뭐 카네였나? 릴루즈버트였나 막 이런 약간 해외 되게 잘 나가는 이제 랩스타들 스타일리스트로 되게 유명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도 이제 팔로워도 엄청 많고 막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브랜드 런칭을 한 게 리벤지 스톰이에요. 약간 반스 같은 거에 그 약간 자기 번개 모양 이제 옆에 이제 박아가지고 이제 그걸 판 건데 그게 이제 뭐 공장에서는 뭐 이제 내가 그냥 이게 정보가 확실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그냥 들은 걸로 대략 기억하고 있는 걸로는 공장에 결국 공인 같은 게 밀렸는데 그걸 안 줬대. 그러니까 왜냐면 이 이안 코너가 리벤지 스톰을 계속 할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래갖고 이제 마지막에 존나 양아치 흑인스럽게 그 공임을 안 줬대. 아 락키도 껴있었고 그래가지고 이 공장에서는 아 돈 안 줘? 그럼 C8 그냥 우리 이거 갖다 팔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리벤지 스톰이 풀려 버렸는데 원래 리벤지 스톰을 만들던 공장이기 때문에 진짜 제품은 기존에 나왔던 리벤지 스톰이랑 다를 게 진짜 1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제품이 막 풀려 버리니까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브랜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 유명무실해져 버린 거죠. 그리고 공장에서 다이렉트로 파니까 여러분들 그 오프화이트 조던 같은 거 발매가 막 20 얼마 하는 것도 원가로 계산했을 때 뭐 4,000원인가 나오고 막 이랬잖아요. 얼마나 싸게 팔았겠어 그 리벤지 스톰 같은 거. 디테일도 그런 오프화이트 조던 같이 특이한 것도 아닌데 진짜 그 몇천 원에 막 풀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업자들은 몇만 원에 막 갖다 팔고 그래도 원래는 발매가가 10몇만 원, 20몇만 원 이랬던 제품인데 그러니까 제품 디테일, 제품만 놓고 봤을 땐 정품이 맞는데 이제 이 브랜드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건 거죠. 그래갖고 실제로 크림에서도 지금 리벤지 스톰을 검색해보면 아무런 제품이 안 나와요. 왜냐? 정가품 검수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브랜드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는 이거랑 솔직히 같은 거죠. 정상적인 채널로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제품도.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뒷구녕으로 오퍼 따고 오퍼 주고 해가지고 산 제품인 건데, 이거를 크림이랑 이제 약간 뒤에서 얘기가 됐으니까 크림에서도 이걸 오히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진짜 이 크림이 업자들이랑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면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냥 이거 제품 치워버렸을걸? 해당 제품은 이제 그런 문제들로 인하여 더 이상 크림에서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워진 제품들이 꽤 있거든요. 역사를 이제 통틀어 보면은 리벤지 스톰이 그랬고, 모두의 와이드와이가 돼버리겠군. 예전 같으면 그랬을 건데 지금 내리기는커녕 저렇게 대문에 막 노출 메인 배너 같은 거 띄워주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저렇게 사업자들이랑 다 얘기했으니까. 야, 넌 왜 부대 퀸택을 달고 있냐? 아, 이거 전 그러니까 이게 돼버린 거예요. 진짜로 이 제품이 이제 정품 가품 같은 게 이제 의미가 없어질 정도로 문제가 돼버렸는데, 요거에 대해서 뭐 했든 이제 크림택이 달려 있으니까 그럼 정품 아님? 이런 식으로 우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크림에서도 실제로 약간 이걸 의도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뭐가 됐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예전 크림 같았으면 지금 리벤지 스톰 없애버린 것처럼 아예 거래 품목에서 저걸 없애버렸을 확률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자들과 거래를 했고, 심지어 이제 저분 같은 경우에도 크림 뭐 팀장이랑 얘기를 했지만 지금 자기는 물량 아직 상품화도 안 했다. 그렇다는 건 제가 생각할 때 원가 계산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덜 됐다는 거겠죠. 근데 벌써 이거를 이제 판매라고 메인 배너를 띄웠다는 거는 저 이지갭을 구매한 게 저 사업자뿐만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크림에서도 이걸 안 내리고 오히려 저런 식으로 띄워줘 버린 거죠. 이거에 대한 뭐 피해라고 그래야 되나? 그건 또 오롯이 구매자의 몫인 거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본 레이즈드 수장이 죽어서 나이키에서 발매 안 한다고 해서 백도어로 미리 풀린 제품이 가품이 아니듯이 이지갭도 리벤지처럼 의미 없는 상황까진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랑은 좀 얘기가 다른 것 같은데요. 그거는 사실상 약간 샘플 같은 개념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만약에 그분이 이제 유품처럼 갖고 있었다, 그건 나이키 이제 공식 채널 크림에서 구매하면 가품도 정품으로 아이덴티파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크림은 이 한국에서 이 크림 네이버는 한국에서는 네오고 기존 신이니까. 구매자가 제일 불쌍하네. 작년엔 되게 멋있게 본 후드인데 웃잖아. 아무튼 이제 저거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제 나이키가 공식적으로 이 본 레이즈드 수장이라는 그분한테 직접적으로 주고 했으면 그건 나이키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온 거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그건 이제 발매하기 전 제품이니까 샘플에 불과한 거예요. 이거랑 비교하는 거는 좀 결이 많이 달라요. 이거는 딱 리벤지 스톰이랑 비교하는 게 비슷한 것 같은데요. 맞는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공장 문제로 이제 그 이안 코너가 리벤지 스톰을 하냐 안 하냐, 뭐 그거는 이제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긴 하지만, 뭐가 됐든 결국 공장에서 풀어버린 거, 정식적인 채널, 정상적인 채널에서는 판매를 못하는 제품들이었다는 거, 그리고 안 하는 제품이라는 거, 그게 저렇게 뒷구녕으로 풀린 거. 이거는 이 브랜드,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 세 개의 브랜드가 어떻게 보면 약간 협업을 한 번 한 거지, 이 브랜드가 뭐 세 개의 브랜드가 그냥 콜라보를 일시적으로 한 번 한 거지, 뭐 이 브랜드들이랑 크게 상관이 없는 또 제품이니까. 이지갭은 공장에서 빼온 게 아니지 않아요? 공장에서 파는 거인 거죠. 그럼 반대로 내가 물어볼게요. 그럼 이지갭이 그렇게 공장에서 빼오거나 그런 문제가 없는 제품이면 왜 정상적인 채널을 통해서 판매할 수 없으며, 저렇게 왜 뒷구녕으로 부티크 오더들만 해가지고 판매를 했으며, 왜 뭐 매치스 패션이라든지 뭐 발렌시아가, 저 정도면 내가 봤을 때 뭐 발렌시아가 어카운트 가진 샵들에서 다 풀렸단 거거든요. 뭐 매치스, 마이테레사 뭐 이런 데에서도 다 풀려야 되는데 왜 그런 샵들에서 안 풀리고 있을까요? 그거 생각해보면은
저게 정상적인 제품인지 아닌지는 답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일본이랑 중국에선 정식 채널에서 판매했었잖아. 저 가격이에요? 아니 1차적으로 판매를 한 건 맞다니까? 아니 발렌시아가 공홈에서도 판매했고 그때 물건들은 정상적인 제품이 맞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저게 원래 이제 공장에서 더 팔 생각으로 이제 더 많이 생산을 해놨었는데 중간에 이제 카니가 사고를 쳤잖아요. 작년 매물하기 전에 거울샵 찍었었는데 다시 보니까 영정 사진 들 뻔한 거였네. 봐봐 그냥 딱 나오잖아요. 실제 공식 발매했던 글로벌 리테일처들에서는 상품 내린 이후로 재판매한 적 없음. 그러니까 처음 발매했을 때 말고요. 그러니까 정식 발매했을 때 글로벌 릴리즈 했을 때 말고 그 이후에 지금 상품들 다 내려가고 나서 저런 식으로 뭐 일본이나 중국에서 정식 채널에서 판매했었잖아 하시는데 그 정식 채널이 뭐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 거예요? 정식 채널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딱 그 발렌시아가, 이지, 갭 딱 여기 오프라인 플래그십 스토어나 온라인 스토어 여기가 끝인 거예요. 저 제품에 한해서는. 이 일본이나 중국 발렌시아가 공원 뭐 그런데 이후에 지금 저 가격에 풀린 게 맞나요? 중국에서 최근에 저렴하게 판매했던 것도 크림처럼 리셀 플랫폼임. 봐보세요. 정상적인 플랫폼 발매처가 아니잖아요. 브랜드에서 풀라고 해서 푼 거 같은데 리벤지 스톰은 공장 임의로 푼 거고 그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브랜드 측에서 저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자기네들 채널에서 팔면 마진 더 큰데 왜 저걸 뒷구녕으로 자기네들 마진을 죽여가면서 저런 식으로 팔아?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뭐 솔직히 말해서 아직은 정보가 제한이 돼 있잖아요. 저걸 왜 정상적인 채널에서 판매를 할 수 없는 제품인지 이거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현재 주어진 정보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니은 갭 존나 손해봐서 팔긴 해야 될걸. 그러니까 이거예요. 뭔가 손해를 봐가지고 그 사건을 이제 카니가 사고를 쳐가지고 그게 뭔 사건이었지? 뭔 사건 그 하도 이제 카니는 사고를 많이 치니까 정확히 그 막 갭 나올 때 시점에 그때가 무슨 사고였는지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 근데 아무튼 유대인이랑 그 나치 그 관련 그 발언 문제가 될 만했네요. 사건 좀 스케일이 좀 컸네. 아무튼 뭐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 입장에서 이제 처리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계약적인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뭐 카니랑 그때 딱 팔기로 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정식 채널에서 팔면은 그 수익을 또 카니한테 어느 정도 떼줘야 한다든지 뭐 그런 문제 때문에 정식적으로는 못 팔고 저렇게 뒷구녕으로 팔 수밖에 없었다. 갭 입장에서는 뭐 그런 여러가지 일단 추측을 또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정확히 누군가 추후에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해명이라고 해야 설명이라고 해야 되나?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로는 우리가 이런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정말 뭐 빚 때문에 팔아야 됐다 그럼 솔직히 말해서 저렇게 안 팔고 그냥 자기네 공홈에 팔아도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팔 수 없다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뭐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그때 발렌시아가 공식적으로 카니랑 손절해서 그때 남아있던 물량들 공식적으로 못 파니까 뒷구녕으로 이번에 판 듯.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도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이 제품을
뭐 리벤지 스톰이랑 솔직히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정품이 과연 맞는가? 그 브랜드에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보증을 하지 않을 텐데. 우리는 그때 딱 1차 발매했던 그때까지만 계약이 돼 있었고 그때 발매한 제품만이 정품이고 그 이후에 팔고 있는 건 우리의 허락을 받지 않고 판매를 한 것이다. 이렇게 만약에 발렌시아가가 뭐 얘기를 할라나 그건 모르겠지만 사실상 그 입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뒷분형으로 판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과연 이 제품을 정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건 거죠. 예전 같으면 이런 귀찮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은 크림에서 리벤지 스톰 상품 내린 것처럼 혹은 뭐 이제 스칸 나이키 머천 같은 거 뭐 내리고 뭐 반스 내리고 막 이런 것처럼 그냥 내려버렸을 거예요. 근데 저런 걸 대문까지 띄워주고 판매를 한다는 거는 저런 사업자들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유착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거는 뭐 사실 객관적인 사실이다 이건 거죠. 이지갭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갭을 패션으로 입는구나. 설레발 존나 쳤는데 아쉽다. 정상적으로 나오고 했으면 유니클로 콜라보 같은 새로운 카테고리가 생길 것 같아서 기대했는데 근데 만약 했으면 이제 저 가격으로는 안 나왔겠죠? 아무튼 뭐 이제 다음 뭐 이제 글이라고 해야 되나? 뭐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 살펴봐야 할 이야기가 이거 중국에선 인기 없어요. 미국 그리고 유럽 쪽에 싸는 거 있어요. 싼 거 있어요 라고 알아들을 수는 있는데 참 말이 싸는 거 있어요 형. 뭘 싼다는 거야. 아무튼 여기저기에서 굉장히 이제 싸게 많이 풀렸다. 뭐 이건 사실인 거죠. 아무튼 그런데 이제 이 처음 이제 문제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 해가지고 이 블로그에 글을 올리셨던 요 분이 이제 저희 카페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안녕하세요. 이지게 블로그 작성한 셀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파드라는 첫 커뮤니티를 알게 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오늘 첫 게시글을 남깁니다. 저는 현재 수입 명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제 블로그 뭐 관련해가지고 이제 연락이 왔다. 뭐 본의 아니게 무리를 일으킨 점 죄송하다는 뭐 전혀 무리를 일으키진 않았고 오히려 궁금한 점들을 시원하게 풀어주셔서 오히려 이제 감사하죠. 뭐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는 크림의 사업자 회원으로 입점이 되어 있고 일반적인 플랫폼에서 판매를 할 때 기획전 및 행사에 노출 관련하여 MD님들과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튜브 초창기에 그 크림에서 이제 사업자 회원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거 왔던 걸 까발리고 그 이후로는 연락이 안 왔거든요. 나도 이제 딱히 거기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근데 이게 저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저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을 하신 거예요. 크림에서 저런 식으로 B2C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근데 저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크림이랑 이렇게 소통이 되잖아요. 그럼 검수 같은 관련 부분에 있어가지고 쇼부가 돼요. 사람인 이상 얘기를 하고 이러면은 저런 부분에 유도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애매한 부분들 있잖아요. 우리 같은 이제 개인 판매자들, 그러니까 크림이랑 어떻게 보면 일면식도 없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뭔가 이제 르메르 가방 같은 거 이제 팔 때 막 주름 같은 거 무조건 검수 보류가 걸리거든요. 저분들은 통과가 되는 거예요. 뭐 이것도 정확히 증거 없으니까 뭐 약간 추측 아니냐 하겠지만 제가 그래도 장사 저도 한 10년 정도 해왔지만 사람 사는 데가 다 그래. 하지만 크림은 개인 간의 거래 플랫폼이라고 이용 수칙에 적혀있기 때문에 저분들도 크림에서만은 개인입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뭐 기획전 및 행사에 노출 관련하여 MD님들과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크림에는 다른 상품들이 단가가 맞지 않아 활동을 거의 안 하는데 이지갭은 운이 좋게 좋은 가격으로 수입을 해올 수 있어서 크림에서 판매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요, 뭐 그건 크림의 문제지 판매자분은 전혀 문제가 없으세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 판매자가 저라고 다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판매업체는 제가 아닙니다. 저도 지금 생각했던 판매 가격이 무너져서 관망 상태인데 제가 포스팅한 블로그 게시글로 인해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왜 이렇게 저자센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경솔하게가 아니고 뭐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거니까 뭐 죄송하다는 말씀은 하실 필요가 없고 마찬가지로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아무튼 근데 이분도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블로그 포스팅 당시 캡처했던 시세로 판매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솔직히 말해서 이런 한정판 시장은 원래 이분들의 본업이 아니니까 명품 같은 거 수입하시던 분이니까는 솔직히 명품 같은 건 어느 정도 이제 시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확 내려가는 이런 게 없어요. 근데 명품 이렇게 그러니까 한정판 같은 거 이렇게 쳐박는 거는 이분들 이제 경험을 못 하신 거지. 그니까는 저도 지금 멘붕입니다. 제가 팔려던 가격 다 무너져 버렸다고 하시잖아. 이렇게 피 본다니까. 아무튼 안녕하세요. 저 가격으로 판매할 거면 다른 상품을 수입해와서 판매하는 것이 저희는 마진율이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니요 괜찮아요. 싼 가격에 실적 가능해서 좋은 하루 되세요. 이지갭 정가품 포인트 31가지 준비하고 있을 것 같네. 아 덤벼. 그런 포인트는 아마 없지 않을까? 같은 공장인데 리벤지 스톰처럼. 지금 8월 8일 그즈음부터 티셔츠 139,000원, 후드 20만원대에서 30만원대에 대량 거래가 되었더라고요. 그 판매자가 저라고 다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판매업체는 제가 아닙니다. 뭐 이거였고. 안녕하세요. 제가 판매한 게 아닌데 그래도 실착 잘 하신다니까 다행이십니다. 뭐 이렇게 일단 처음 글을 올리셨고 22.9로 부탁드립니다. 22.9 대기 탑니다. 죄송할 거 없고요. 22.9만원에 후드 올려주시면 감사드려요. 와 22.9 한 번만 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제 여기 이제 비매너 글까지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비매너 신고합니다. 사실상 방문 23회 새싹회원님이 그니까 저런 드랍십이 몇 번 더 올지 모른다는 거지. 리은이응 크크. 그쵸, 그건 기정사실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아무튼 사실상 방문 23회 새싹 회원님이 자기 유튜브 홍보하는데 이게 비매너감이 아닐까요 해가지고 이분이 두 번째 올린 글은 이제 이렇게 캡처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뭐냐면 안녕하세요. 이지갯 블로그 작성한 셀러입니다. 투 명수남, 그러니까 명품 수입하는 남자죠. 안녕하세요. 본의 아니게 무리를 일으켜 죄송한 마음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왕이면 패션 커뮤니티 회원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논란을 일으킨 이지게 발렌시아가 티셔츠 5벌을 이벤트 상품으로 내놓았습니다. 뭐 무작위 발송이다 라고 하는데 누가 봐도 아까 수량 보면은 이게 가장 많겠죠? 아무튼 이제 유튜브 이벤트 영상 밑에 참여합니다라고 작성해주시면 오늘 자정까지 작성해주신 분들께 제가 추첨하여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본인 이제 유튜브 링크까지 이제 첨부를 해가지고 요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비매너가 아니냐라고 하는데 뭐 제가 이거는 단도리를 지어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비매너가 아니에요. 저희 이제 오파드 카페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이제 다른 이제 패션 유튜버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안 되게 해놨겠죠? 근데 저는 애초에 저희 카페 이제 카테고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예 SNS라고 해갖고 이렇게 유튜브 게시판도 따로 만들어 놨고 뭐 이제 활용이 되고 있진 않지만 아직은 이렇게 업자 전용 게시판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다른 패션 유튜버들은 이제 또 다른 패션 유튜버 솔직히 컨텐츠 다 거기서 거기니까 다 무신사 제품들 먼저 이제 보여주고 막 그냥 그걸 입고 잘 올리고 막 그냥 그거니까는 솔직히 말해서 잠재적인 경쟁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거 견제를 하고 못 올리게 해놨을 수 있는데 저희 카페는 애초에 그런 것들 다 올리라고 제가 다 만들어 놨고 여기 나만 유튜브 올리는데 아니다. 그래갖고 실제로 이제 유튜브 게시판 같은데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뭐 아식스 실물이라든지 뭐 오늘 편집 완료했다 해갖고 뭔가 또 영상을 올렸고 뭐 눕시 셔츠 샀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도쿄에서 워홀 하고 있다 뭐 이런 분들 스캇이라든지 뭐 이것저것 되게 많이들 올리고 계세요. 근데 이제 단지 저분이 뭔가 우리 카페에서 활동을 사실상 거의 안 하다가 오늘 가입을 하고 알게 돼서 오자마자 저걸 올린 거 저게 안 입고게 보일 수는 있죠. 뭐 그거는 이제 자유예요. 나는 뭐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근데 이제 뭐 본인 생각에 이제 좀 안 입고게 느껴져가지고 그럴 수는 있는데 뭐 이벤트 같은 거 하는 것도 이제 솔직히 말해서 저분 마음이고 근데 이제 우리 카페에 뭐 저 유튜브 글을 올렸다 이것만으로 제가 뭐 처벌할 수는 전혀 없고요. 저 이벤트 관련해서도 하이게이드 친구도 수장이 직접 도리돌림부터 홍보까지 해줬는데 리우리응 크크.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저분이 이벤트 하는 것도 그 저분 유튜브에서 하는 건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거를 이제 우리 카페에 쓰면서 우리 카페 애들한테만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모두에게 약간 동등한 기회를 주는 거 아니냐. 그것도 이제 좀 안 입고게 보일 수도 있는 거. 그것도 또 이해는 해요. 뭐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지만 왜냐면 나는 애초에 참여할 생각이 없으니까. 근데 그게 어떠한 우리 카페의 뭐 규정을 어겼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거에 대해서 신고를 솔직히 말해서 신고를 한 친구도 딱히 신고글에 뭐 이유라든지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자기 유튜브 그러니까 새싹 회원님이 자기 유튜브 홍보하는데 이게 비매너감 아닐까요? 이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제가 이렇게 저분을 뭐 어떻게 한다거나 할 거는 없는데 이제 약간 문제가 되는 거라고 해야 되나? 그게 이제 댓글을 보니까는 이게 있더라고. 다른 영상도 보고 왔는데 강의도 판매하시네. 그러니까 이건 거죠. 여기에도 보면은 이분이 이렇게 마케팅을 하네. 조회수 올리고 그러니까 저희는 유튜브로 수익이 나오는 업체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로 저렇게 올리신 이유는 이제 저분이 제가 이제 좀 돌렸던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도 지금도 안 좋게 보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새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페이스북이 됐든 유튜브가 됐든 아니면 인스타가 됐든 막 광고 같은 거 저거 막 와디즈 막 이런 데서 무슨 막 명품 셀러 강의, 명품 유통 강의 막 이런 거 뜨잖아요. 그러니까 저분이 그 장본인이셨던 거죠.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 전혀 솔직히 말해 돈 주고 배울 것도 아니고 돈 주고 팔 것도 아닌 거죠. 얼마 전에 유튜브 게시판에 올렸는데 수익성 아니냐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구독자 300명이나 창출도 안 되는 채널이지만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나 싶어서 소소하게 기프티콘 항상 같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익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카페를 통해서 돈벌이를 하는 건 안 되기는 해요. 제가 뭐 얘기를 했지만 근데 유튜브는 내가 허용해 준 거잖아요. 본인 유튜브 채널 홍보하라고 내가 게시판까지 따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그거를 활용하는 거는 이거랑은 좀 별개의 문제로 봐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그래갖고 이제 요분 같은 경우에 사실상 유튜브 조회수를 노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 유튜브 유입을 통해서 결국 자기 강의를 팔아서 돈을 벌고 싶으시는데 이 강의에 대해서는 저는 클래스 101 강의 저도 했지만 저는 할 때부터도 거기 이제 MD라고 해야 그분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이거 강의 할 게 없다고. 그냥 싸게 사서 뭐 싸게 파는 거고 그런 건데 도대체 이거를 돈 주고 팔 만한 강의가 되냐라고 제가 여쭤봤을 때 내가 그 강의를 하게 된 이유도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발로 뭐가 됐든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정말 그 기본 개념 이런 것만 그냥 설명해 주시는 강의만 해주셔도 되고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셔서 저도 한 거고 그거지 무조건 한다고 돈을 벌 수 있어요가 아니고 이걸로도 돈을 벌 수 있어요. 제가 했던 강의는 이거예요. 이거 하시면 돈 벌 수 있습니다. 이 강의 보면 돈 벌 수 있어요가 아니고 돈을 버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발로도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솔직히 말해서 뭐 태도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은 그렇긴 한데 이런 분은 이제 솔직히 말해서 유튜브 홍보는 저희 카페에서는 좀 이제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요분 글은 제가 그냥 삭제를 하겠습니다. 이 정도. 그러니까 제가 처벌을 할 명분은 없고요. 그냥 이제 저 관련 글 이제 삭제하는 정도로 늦었습니다. 하겠습니다. 아유 그래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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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sir. 그래요. 자리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강의에 대해서는 분명히 약간 사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거를 듣는다고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확신해요. 설명을 납득시킬 자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분은 그러니까 본인 그냥 유튜브 채널을 홍보하는 게 아니고 결국 그 유튜브 채널을 유입을 시키려는 이유가 자기 강의를 팔아먹기 위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분은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유튜브 홍보는 저희 카페에서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뭐 그냥 하지 마세요. 말아주셨으면이 아니고 제가 카페 운영자니까 이거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냥 하지 마세요. 뭐 카페 커뮤니티 활동을 하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강의를 파시려고 하는 그 유입선으로 하시는 거는 저희 카페에서는 하지 마세요. 그 차이였다는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지갭 사건 이제 정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강퇴까지 하거나 하지는 않는 거죠. 카페 규칙을 어긴 건 없으니까. 근데 도의적으로 봤을 때 조금 그 강의를 팔고 뭐 그러고 있다는 게 유튜브에서도 보이고 하니까는 그 유튜브를 홍보하는 거는 정말 단순 유튜브 채널 홍보를 넘어서서 본인의 약간 그 수익 창출 돈벌이로 이제 쓰는 거니까. 유튜브 게시판에 쓰는 건 상관없죠. 그러니까 본인 유튜브 게시판에 쓰는 건 상관없는데 그 유튜브를 애초에 저분은 유튜브를 하시는 이유도 그거에 결국 자기 강의를 팔려고 하시는 거예요. 유튜브를. 그런 유튜브라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 제 의견 아닙니다. 근데 이지갭 이거 사이즈 이슈만 아니었으면 가격 박았다가 금세 올라왔을 수도 있었을 텐데 품목에 대한 자세한 공부가 부족했지 않았을까? 강의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크크 라는 뭐 의견들도 나오고 아이 뭐 그러고 있네요. 아무튼 파드형은 이지갭 사건에 크림이 시세 조작한 거라고 생각함? 오카베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거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랑 이제 관련된 펜코에 그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보도록 하죠. 그것만 딱 보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이번에 이지갭 대란 풀린 거? 이건 아까 저 명수남 그분 글 맞죠? 폐겔에서 대란이라길래 어디서 풀렸나 글 따라보니 관세 다 떼고 100억 남겨먹는 장사였네. 크림 주건 보너스 떼주고 세금 내도 반은 갖고 갈 때 부럽. 이렇게 하는데 글을 좀
본인이 읽고 싶은 것만 읽는 경향이, 이분이 뭐 100억을 다 수입하지도 못했고 그런데 암튼 여기도 좀 이상하네. 아 저런 놈들 잡아 족쳐야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분은 일단 크게 문제는 없죠. 문제가 있으면 크림에 문제가 있는 거. 이분은 정당하게 제품 가지고 관세랑 다 내고 수입해와서 분명히 팔 때도 세금 다 내고 파실 텐데 뭐가 문제야. 왜 저런 놈들을 잡아 족쳐야 돼. 아 저런 놈들이 크림 놈들을 얘기하시는 거라면은 저도 동의합니다. 역시 팬배답죠. 근데 이제 저게 주가 조작이나 다름없는 것 같은데, 나름이 아니고 이제 다름인데 이건 오타 같죠? 근데 아무튼 이게 이제 아까 우리 카페에서도 뭐 얘기가 나왔다고 하던데 이거랑 같은 의견 아닐까 싶거든요. 정상 판매 못하는 거 브랜드 혹은 벤더 혹은 공장이 원래 자기 고객이던 소매상한테 물건 넘긴 거라 크게 문제 없지 않나? 공장은 원래 자기 고객이 절대 소매상이 아니죠. 이거부터 좀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뭐 크림도 입점업체 관리하고 있어서 저런 대화도 가능한 것 같고. 근데 크림의 입점업체를 관리하면 안 되잖아. 얘네 C2C잖아. 개인 간의 거래라고 하는데 입점업체가 이제 그러니까 브랜드 측이면 모를까 이렇게 병행수입 업체를 관리하면, 그러니까 이 개인 거래를 판매하는 자기네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아니고 입점업체라고 하면은, 이 병행수입 입점업체라고 하면은 이거부터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아무튼 그러니까 이분도 이 얘기는 하시네요. 근데 원래 벤더가 관리하에 공장에서 택까지 다 만들어서 브랜드 매장으로 넣어주거든. 근데 그 매장에서 산 게 아니라 공장에서 받은 물건을 크림에서 파는 거면 이건 정품으로 봐도 되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을 것 같은, 아까 제가 제기한 문제도 이건 거죠. 그러니까 여기 댓글 바로 하나 달리죠. 엥? 크림은 일반인들 거래 매개체 아닌가요? 갈수록 행보가 너무 별로네요. 이미 국내 도메스틱이 유통 채널로 쓰기 시작한 순간부터 C2C는 아니죠.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브랜드 입점 업체들인 거고, 원래 이제 거래는 C2C였다라고 했는데 뭐 한정판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런 명품이라든지 그런 건 C2C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사실상 이게 C2C도 아닌 것까지 이번 계기로 까발려진 거죠. 뭐가 됐든 고객만 죽어가는 구조인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댓글로 이제 그거랑 별개로 시세 조작, 이제 상단에 노출시키고 가격 올려서 팔겠다는 건데 일반 실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싸게 살 수밖에 없지. 판매자가 비싸게 물량 다 자꾸 올려버리는데, 그리고 개인과 개인 간의 중개라고 해놓고 반품 같은 거 안 받는 건데, 이게 무슨 개인과 개인이야. 업체랑 개인 거래를 크림이 도와주는 건데 반품도 안 돼. 가격은 주작이야. 거기다 상단에 노출돼 있어서 접근 쉬워. 그냥 반칙 그 자체인데. 그러니까 저분 말이 저는 100% 맞다라고, 100% 동의한다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저분 말도 분명히 일정 부분, 그러니까 상단에 올리는 것만으로 가격 조작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거는 진짜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저런 이제 플랫폼이 어느 정도 파워가 생겼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메인 배너라는 것 자체가 필요가 없죠. 메인 배너에 올리는 건 그것만으로도 노출 효과, 광고 효과가 있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판매가 늘어나는 것도 맞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가격 조작이냐, 근데 결국 이제 판매가를 조절하는 거는 이제 판매자니까는. 근데 이거를 사실상 C2C 개인 간의 거래다라고 해놓고서 뒤에서 저렇게 업자들이랑 우리가 메인 배너 띄워줄게요 라고까지 했으면 문제가 있는 거는 맞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있는 거는 맞는데, 가격 조작이라고까지 하는 거는 그러니까 가격 조작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도 생각은 해요. 근데 나는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조금 너무 앞서 나간 거 아닌가 하는. 물론 가격에 영향이 있는 거는 맞는데, 그것만으로 이제 그게 가격 조작이지라고 하면은 그것도 맞는 얘기일 수도 있긴 하다는 거죠.
근데 뭐 그거보다는 이제 개인 간의 거래다 해놓고 알고 보니까 저렇게 업자들이랑 이제 뒤에서 얘기 다 하면서 뭐 배너라든지 그 업자들이 판매하는 노출 뭐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 다 노출시켜주고, 그것도 이제 결국 사실상 그러면 이제 B2C로 봐야 되는 건데 B2C가 아니고 C2C라고 해갖고 반품 환불도 다 안 되게 해놨었고,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애초에 저렇게 중개업체, 그러니까 크림의 기본 모토가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누군지 모르게잖아요. 그리고 이 중개업체도 그거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우리 기준대로 검수만 한다 이거였는데, 저런 식으로 판매자랑 소통이 되면은, 혹은 이제 반대로 구매자랑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구매자랑도 소통이 되면 친분이 저런 식으로 있고 그러면은 검수 같은 부분에 있어가지고 검수 보류를 걸 수도 있고 안 걸 수도 있는 이런 애매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구매자면 구매자, 판매자면 판매자, 친분이 있는 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부터 얘는 이미 객관성을 다 상실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인 간의 거래다 이 지랄을 하면서 여태껏 몇 년 동안이나 거래를 해왔다는 거, 이 플랫폼을 유지시켜 왔다는 거,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런 지금 이직에 풀린 거 이런 문제보다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얘네는 말로만 C2C라고 해놓고 이미 뒤에서 B2C 거래를 이미 다 해오고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무슨 개인정보 보호 막 이런 개인정보 방패를 내세우면서 국세청 막 이런 데랑도 막 이제 법적인 싸움을 해왔고 했었는데, 이게 사실 다 구라였다는 거죠. 이미 B2C 사업자들이랑 막 개인적으로 그런 전담 뭐 MD라고 해야 되나 팀장까지 이렇게 붙여가면서 판매를 해오고 있었다는 거.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가격 조작,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가격 조작으로 보는 것도 뭐 이해는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거는 좀 너무 좀 앞선, 그러니까 너무 좀 너무 나간 것 같다. 뭐 그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러니까 판매자 구매자 이름 가리고 검수하던데 특정 업체의 상품 대량 거래 알고 있으면 눈 가리고 아웅이네. 그런 건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이제 그 검수하시던 분들, 검수팀 분들, 그분들을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드렸을 때는 이분들은 검수팀에만 있으니까 모르셨던 건데,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 업체 거는 따로 이제 아까 보니까는 뭐 물량도 막 따로 이제 막 받아주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물량은 아예 다른 검수팀한테 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진짜 애초에 그냥 그런 문제들이 다 발생을 하고 이러니까는 원래는 이제 뭐 사업자 이런 게 안 되고 해야 되는데, VIP 시스템 같은 것도 만들어진 지 한 2, 3년은 됐죠. 뭐 그니까는 제 공정함이란 건 없다. 뭐 그건 거죠. 아 그래요. 이템핑님 반갑습니다. 자리하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진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 뉴발란스랑 그 에임레온도로 콜라보한 뭐 뉴발 제품 있었는데 1906이었나? 그거 진짜 최고가에 팔았어요. 89만원에. 근데 이제 본드 자국 때문에 검수 보류 걸리고 결국 당연히 이제 그 사이에 시세 한 30만원 떨어지니까 구매자가 구매 거부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내가 이제 크림 뭐 VIP고 크림 이제 뭐 사업자였다라고 하면은 그 담당 MD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이 나한테 연락 안 했을까? 아, 이거 검수 보류 걸릴 것 같은데 이거 본드 자국 뭐 어떻게 되세요? 제가 그럼 당연히 그거 제거했겠죠. 그러면 그거 원래는 검수 보류 걸리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하면은 거래 취소가 됐겠지만, 내가 거기랑 이제 아는 사람이 있어. 저렇게 담당 팀장 MD가 있어. 그럼 그거 내가 받아가지고 어디 업체 같은데 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막 이쑤시개 같은 걸로 본드 자국 제거해. 그럼 이거 말고는 검수 보류 걸 사유가 없잖아. 89만원에 지금 시 30만원짜리거든요 90만원에 그렇게 검수 합격 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게 과연 공정하고 정말 판매자와 구매자 서로를 모르는 개인 간의 거래가 맞냐 이건 거죠. 제일 문제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크림 너무 싫지만 크림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게 안타까운 마음. 나는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운영이 잘못됐다라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공정이랑 소보원 같은데 얘기를 해도 얘네 실드를 치면서 그 답변 기간 연장까지 해가면서 거의 2달 걸려갖고 온 답변이 그냥 딱 그 개인이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식으로 크림의 편에서 크림 실드까지 쳐줘 버린다는 거.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게 더 안타까워요. 쓰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잘못이 된 거를 지적을 해줘도 개선이 절대 되지 않아요. 내가 진짜 뭐 음모론자도 아니고 그런데 나도 크림 이용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잘못된 건 근데 고쳤어야 되잖아요. 바뀌어야 되고 안 돼요. 나는 이게 단순히 뭐 내가 감성팔이 하는 게 아니고 뭐 법이 그래요. 아니 근데 법이 뭐 50건 이상 판매면은 사업자 등록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니까요. 그 번개장터랑 당근마켓 같은 데도 그렇게 강하게 하는데 왜 크림만 얘는 아예 판매 개수 같은 거 크림이 관리를 하는데 50건 넘으면 의무적으로 사업자 등록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크림은 개인 간의 거래 플랫폼이라서 사업자 이용 못 한다면서요. 그러면은 그 회원들 다 강퇴시키면 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는 그러면은 그런 거는 뭐 크림에 따지시라고 하면서 소리를 빽 지르면서 끊어버려요. 뭐 그 국민신문고였는지 아니면은 뭐 공정위 담당관이었었는지 내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나는 그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때 나는 진짜 뭐 드라마 같은 데서나 나오는 이게 그 대기업의 뭐 힘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느껴버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커뮤 다 돌고 블락까지 돌고 뉴스 뜨는 거 말고는 답이 없네. 대기업 처리 방식은 형평성 어기는 거 한두 개가 아님. 나라에서 눈 감아주면 끝난 거임. 근데 이제는 삼성에서까지 투자를 받았죠? 이거는 진짜 그 카라큘라님 같은 분이 뭐 논란 삼지 않는 한은 그래갖고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롤스로이스남? 그런 사람처럼 논란이 돼가지고 전 국민이 알게 되는 거 아니면은 안 바뀌겠구나. 나는 그 롤스로이스남도 이렇게 논란이 안 됐으면은 화제가 안 됐으면은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뭐 진짜 징역 한 몇 년, 한 2, 3년 살고 나오고. 지금 다시 구속됐잖아요. 구속도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처럼 크림도 그렇게 논란이 되지, 그러니까 전 국민한테 화제가 되지 않는 한은 안 바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댓글 반응 조금만 더 살펴볼까요? 그럼 이번 이지갭 사태는 크림도 알고 있었다는 거네? 크림 메인에 이지갭 노출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인가? 아직도 떡하니 홈 화면이랑 샵 화면에 노출되어 있는 거 보면 진짜 뭔가 있긴 한가 보네. 이 정도면 뭔 소리야? 뭐 장사한 세금을 왜 안 내? 세금은 당연히 내지. 그러니까 C2C인 척하면서 B2C. 이게 가장 큰 뭐 문제인 것 같죠? 아무튼 뭐 이렇습니다. 뭐 아무튼 우리 카페에도 저 이지게 구매한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나는 일단 안 산 입장이고 뭐 그래갖고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잘들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품인지 가품인지 그 부분도 그렇고 그냥 여러분들이 나는 최대한 피해 안 보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 혹시나 이제 그 리리셀 할 목적으로 들어간 친구들 있으면은 이건 내가 방송을 하기 전부터 뭐 당연히 다 느꼈죠? 니들 좆된 거야. 약간 업자들 장난치는데 멋 모르는 그냥 약간 일반인들 들어가가지고 와 이거면 나도 남길 수 있겠지? 업자들 사이에서 이제 뚝배기 터지는 거예요. 서로 막 이제 죽인다고 또 서로 깝치고 있는데 위에 이제 훨씬 더 큰 막 마다라 이런 애들이 딱 있었던 거지 사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 같으면은 차라리 크림 같은데 이거 진짜 정품 맞느냐? 아니 그렇게 디테일만 보면은 내가 말한 대로 리벤지 스톰도 정품 아니냐? 왜 리벤지 스톰은 내리고 이지급은 이렇게 파냐고? 저거 정식 루트로 판매된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차라리 이의 제기를 해보는 게 뭐 낫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하시네. 혹시나 이제 본인이 산 거 지금 난 이런 상황인 줄 모르고 씨팔 좆된 거 같으니까는 내가 이거 인정 못해. 이런 식으로 뭐 해보시는 거 나는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그니까 무슨 막 13.9 단합하자 했는데 12.9에 100장 투하. 100장이 뭐야? 뭐 1000장도 투하할 수 있겠구만. 아까 그 오더 시트 보니까.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 저 정도면 이제 업자들이 딱 그 선을 지키고 있잖아요. 아 저게 그냥 한 업체의 오더 시트인 거예요. 저 업체가 모든 이지갭 수량을 다 갖고 있는 게, 그러니까 본인도 얘기하잖아. 저거 내가 판 거 아니라고. 그럼 저분도 아직 저만큼 수량을 갖고 있는 거야. 저 명수남 저분도 일단. 아시겠죠? 여러분 한번 잘들 살아남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한 장도 안 샀으니까 여러분들 화이팅! 간발해. 자 그럼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내일이나 뭐 모레 또 보도록 합시다. 그럼 갑니다.